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사용한 복사 용지, 거지근성, 징계제명자의 뒤끝,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거는 굉장히 공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징계제명자의 뒤끝이 아주 찬란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과연 공익을 위하여 그동안 방송하고 공익을 위하여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인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종교범죄대책협의회 TV를 가지고 방송하는 그 두 사람은 제명이 됐습니다. 제명이 됐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TV는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점, 그리고 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임원을 상임 대표로 칭하고 계속 고수한 점, 또 그 한 임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대표단의 결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공지한 점, 이러한 점들이 인정이 돼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제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임원이, 징계 제명된 그 임원, 그 사무실을, 그 본인 사무실이에요. 본인 사무실. 본인 사무실에서 저도 3번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참석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징계 제명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3개월 공짜로 모든 것 사용하였으면 계산을 하던지 고마워하던지 어찌 거지근성들만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뭐 그동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일로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 돈 들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제 돈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설득하러 다니고, 또 많은 언론 방송 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뭐 사소하게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걸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공익을 위하여 움직였던 것이고, 본인 사무실에서 저 딱 3번 가서 그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돈 내라 그러면은, 야, 이거 참 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개월 공짜로 모든 것 사용하였으면 계산을 하던지 고마워하던지 어찌 거지근성들만 가지고 있는지요. 그럼 본인이 처음부터 내 사무실에서 한번 회의하려면 1시간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도 사무실 없습니까? 무슨 사무실 있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사무실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1시간에 얼마다 사전에 얘기했으면은, 사실 뭐 우리가 회의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한 거지, 우리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래서 1시간 회의했다 그러면은 뭐 나눠서 돈을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줄이야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정말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익을 위하여 움직였는가,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심지어는 복사용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사용지. 그래서 뭐 저는 복사용지 쓴 적이 없어요.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뭐 회의할 때 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동안 A4 용지 사용한 것, 복사기 사용한 것 등 이런 걸 언급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복사기 사용해서 뭐 우리가 오늘
회의 용지가 있는데 그 회의 용지에 대해서 한 장당 얼마다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사전에. 예, 사전에 얘기를 해야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다른 한 임원분이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차라리 그냥 각자 이게 조금씩 부담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식사비를 저렇게 내시나.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모임에 안 갈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신세를 준다든지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니 차라리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가 회의하는 게 더 낫겠다. 만나면은 돈이 들어가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한 2번 정도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다른 임원분이 식사비를 냈어요. 네, 다른 임원분이 식사를 냈고 이분은 낸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A4 용지 사용한 것, 복사기 사용한 것 이런 거 언급을 하는데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했을 때 제가 무슨 기름값을 요청을 하겠습니까? 응? 제 차량 사용료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냥 원래 처음부터 봉사하기로 하고 한 거예요. 봉사하기로 하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 사무실에 기자들도 찾아오고 그러면은 뭐 제가 그 기자들한테 무슨 뭐 사무실 이용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공익을 위하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가 뭐 무슨 뭐 대접해 드릴 것도 없고 뭐 참 송구스럽고 뭐 차 한 잔 드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서 저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 그분들이 그냥 공익을 위하여 하지 무슨 차비를 요구하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인터넷 위주로 모임을 하는 거, 우리 정관에도 이제 인터넷 회의를 하게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저히 이제 안 되니 이제 한 또 신임 임원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 징계 제명자 A4 용지값 운운까지 하기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좋은 결말로 통화하려고 했는데 그 징계 제명자 자기는 여전히 종대업 상임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한 바도 없고 제명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을 알고 하랍니다. 상임 대표를 누가 뽑았으며 임원들을 개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하니 법을 알고 변호사법을 알고 하랍니다. 아나무인의 도를 넘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사단법인 협회에 뭐 회장도 여러 번 했고 최근에도 무슨 어떤 저출산 관련된 협회 분들이 와서 저한테 저출산 관련 그 협회 회장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정중히 거절하고 제가 그거 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출범을 시키고 저도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아닌 자들의 추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야,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해자들이 누가 피해자입니까? 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정치적, 종교적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대국민 이 대선에 나와서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도 아닌 자들의 주체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정말 공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제가 무슨 사기를 치는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또 발언을 해가지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병이 너무 충격을 걸려가지고 진짜 충격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제가 말을 잘 못하죠. 이거 보세요. 정인태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피눈물을 이용하여 가짜 정의를 외칩니까? 네, 그러면서 그 종교시설에 묶인 돈 없다고 자중질환 영상물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종교시설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아서 어떤 사람과 나누기로 했나요? 이보다 더한 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아,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죽하면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해외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어떤 대학교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또 여러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역할을 제안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 내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또 굉장한 방해 공작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에 매진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뭐 어떤 뒷돈이나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장이나 펼치고 모사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저를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에 진짜 눈물이 다 나요. 하지만 내가 이 억울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참 구차한 일까지 제가 공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주의 그동안 제가 무슨 대학교 논문의 그 위조 문제도 공개한 이유 그리고 또 국가수에서 답변서를 받아서 국가수가 이 안전성이라든지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공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식약처에서 전혀 썩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등록이나 허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라는 그러한 공적인 단체가 그 중심에 섰고 제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전략위원장으로서 MBC 실화탐사대에 제 직책을 그렇게 딱 싣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전략위원장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적인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공개한 겁니다. 참 창피하지만 공개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징계 제명자 이 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는 이제 2명을 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 또 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어요. 제가 논의를 해서 빨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처벌과 이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엄청난 모함이 있고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공명정당한 태도로 제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뭐 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눈까지, 아주 뇌까지, 아주 귀까지, 아주 전체가 그냥 다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언급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이미 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유발한다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면서 공익을 지켜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